뭐 이거 하는 거는 변함이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남이랑 다른 지역 뭐 성수나 홍대나 뭐 이런 데를 비교를 안 해. 왜? 그런 데는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지난 강남빌딩 입지 8법칙 두 번째 강남빌딩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요거에 이어서 강남빌딩과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강남빌딩 황 소장. 자,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식선에서 바라보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이해하고 그 다음 세세한 것들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나서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없이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구구단부터 알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듯이 상식선에서 먼저 부동산을 바라보고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한데, 생각해 보면 부동산에서 내지는 건물의 입지에서 도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지. 근데 중요한데 뭐가 어떻게 중요하냐 이거지. 사람에게 건강 중요한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도로가 넓을수록 좋고 좁을수록 안 좋은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도로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도로에 따라서 그 뒤에 건물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일단 이걸 상식선에서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인류 문명의 4대 문명 황하강, 메소포타미아 어쩌고 있잖아요. 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물도 생기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저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도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도 하고 뭐 교통 그리고 그 근처가 발달하는 거. 그러니까 큰 도로가 있으면 강남에 이제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나 아니면 강남대로를 보면 대로변에 다 고층 빌딩이잖아. 그치? 근데 그 고층 빌딩에 뭐가 있어? 회사? 그치. 다 회사야. 물론 병원도 있고 뭐 상업시설도 있고 하지만 회사가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럼 회사는 뭘 해? 인구를 유입시킨단 말이야.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2호선이고 2호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강남역인가 그럴 거야. 그럼 거기 와서 이제 쫙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럼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있는 건물에서도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일단 들어봐요. 대로변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말고 점심 저녁 시간에 소비 활동을 그 뒤에서 한단 말이에요. 먹자 골목이 있고 뭐 가게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뭐 식당이 있고 뭐가 그럼 얘가 확실히 힘을 써야 그 뒤가 발전된다는 거지.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 지역의 먹자 골목이나 상업시설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가 생기기 위해서는 대로가 있어야 되고, 대로가 있고 나서는 대로변에 이제 고층 건물이 들어와서 인구를 집객하고 모객하고 모으고 유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작은 건물들이 뭐 어떤 소비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로변에 있는 고층 빌딩에만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건물도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뭐 중견기업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데들이 주로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강남빌딩 입지 8법칙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근생 건물을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근생 건물은 사무실로 쓰거나 상가로 쓰거나, 그렇지? 그럼 이 뒤에서 상가나 사무실로 쓰일 건물들의 입지도 당연히 도로와 밀접하지. 그러면 큰 도로가 있어서 여기에는 아까 말한 고층 건물이 있고, 큰 도로 바로 이어지는 대골목이 있지. 큰 골목들. 이런 데들이 이제 먹자 상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어쩌고저쩌고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거 막 들어있잖아. 지금 선릉역도 그렇고 어디 가나 그렇단 말이지. 강남역도 그렇고 2호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역도 그렇고 역을 기점으로 해서 대로변과 연결된 큰 도로가, 큰 골목이,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먹자 골목이랑 뭐 작은 가게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선을 지나가면 주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쵸? 경계가 있는데 제가 이 법칙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거 건물 사이에 있는 근생 건물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근생 건물을 살려고 해요.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지어서 근생 건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주위에 집들이 쫙 있어요. 반경 200m 안에요. 전후 좌우에 5개 따져보세요. 그 5개 안에 몇 개의 근생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지역에서의 주거 지역 안쪽에 있으면 건 별 볼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거랑 근생 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어디에 근생 건물을 했을 때 좋냐? 그리고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되냐? 이건데 좋냐는 건물 위치를 하나하나 다 봐야 돼. 하나하나 다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이거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그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 집원을 놓고 얘기하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아닌 거는 얘기해 줄 수 있어. 뭐냐면 큰 메인 골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권이 있는 거에서도 도로가 아주 좁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이거나 차 한 대 겨우 지나가거나 이런 위치는 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특히나 주거지 안에 그런 위치에다 근생을 했다? 그거는 혼자 쭉 갖고 가야 된다고 봐. 너무 좁은 도로. 근데 물론 이것도 약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랑 너무 가까워. 그러면 또 괜찮아. 근데 요 선을 넘어가서 아주 좁은 도로다. 그럼 완전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위치. 그럼 차 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2대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2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골목은 일방통행이야. 근데 일방통행 중에서도 좁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런 위치는 하는 거는 나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런 좁은 골목이 보통 주거 쪽이 더. 근데 그게 있지. 원래는 주거로 쭉 돼 있던 데들이 지난 2, 3년 동안 막 근생이 들어왔지. 그러면서 안쪽에 주거는 괜찮아. 골목에 들어가서 주거는 괜찮아. 왜? 그 정도 골목에 안쪽에 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불편할 건 없거든. 근데 사무실은 그 얘기가 다르거든. 근데 그런 위치에 지금 사무실을 짓고 있거나 뭐 근생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별 볼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먹자골목 안쪽에 있는 뭐 끄트머리쯤에 그게 돼 그런 위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1층에 가게는 되긴 해. 왜 그런 정치를 좋아하는 업종들도 있으니까 뭐 이자카야라든지 아니면 뭐 술 좀 파는 뭐 이런 데들은 돼. 근데 그 위쪽이 곤란한 거지. 일단 도로만 괜찮으면은 보통 이제 강남의 상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상권들이 뭐 흥망이 있나요? 있는 편일까요? 이건 상권 얘기를 좀 한다고 치면 강남도 상권이 번성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요 차이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 있고 실제로 옛날에는 압구정이 강남에서 최고였어. 그냥 제일 좋았어. 근데 압구정 확 죽고 그 뒤에 가로수가 생겼지. 가로수가 떴는데 지금 가로수 대로변은 별 볼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안쪽이 낫지. 그리고 지금 다시 압구정이 살았어. 근데 압구정이랑 가로수 상권이랑 또 선능력 상권은 완전히 달라. 선능력은 직장인들이 맞아, 많고. 맞아. 이런 상권은 변화가 없어. 이거는 놀려고 모이는 거잖아. 네. 일부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핫한 곳을 가는 거야. 핫한 곳을 간다는 거는 여기가 핫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핫한 가게들이 없다면 여길 안 간다는 거야. 압구정이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죽어 있었다가 요즘에 많이 살았단 말이야. 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제일 핫하고 그리고 이제 길 건너에 청담동 알아주고 이래서 거기서 소위 잘 나간다는 애들이 모이니까 그런 애들을 보려고도 내지는 그런 애들이 하는 SNS를 보고 모였단 말이야. 근데 10년 전부터는 그게 별 볼 일이 없었단 말이지. 새로운 가게가 안 생겼어. 왜냐면 월세가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면 가게들이 특색 있게 만들어가지고 가성비 있게 팔 선을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려면 아예 대형 가게가 되거나 조그만 가게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월세 낮은 것을 찾다가 가로수로 간 거야. 가로수가 지금 뭐 10몇 년 정도 됐지. 근데 그 가로수 메인 길이 원래는 소호 막 이런 뭐 미술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조그만 식당들도 있었고 그런 특색 있는 가게들이 거기 쫙 있었어. 압구정은 쉽게 말하면 뭐 대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 그 메인 그 거리가 뭐 대형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백화점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있는데 그런 대형 예를 들어서 브랜드들에서는 안테나샵으로 그런 걸 차리니까 그 지역 자체가 특색이 없어진 거지. 특색이 없어지면서 특색 있는 걸 사람들은 원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월세가 쌌거든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도 지금 예전 압구정처럼 대로변이 완전 다 그렇게 됐지. 비어있는 데도 많고 예를 들어서 브랜드들만 들어와 있으니까 오히려 대로변보다는 이 안쪽이 많이 사람들이 가게 되잖아. 근데 지금 압구정은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지금 많이 모이는 거란 말이지. 여기는 지금 조용하고.
그치? 그리고 가로수길도 보면 안쪽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서 그런 데는 좀 괜찮은 데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특색 있게 느낄 만한. 근데 선릉역 상권이나 역삼역이나 강남역은 다르단 말이야. 직장인 상권은 특색이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쓰는 거야. 점심 먹으러 뭐 30분 가지 않잖아. 그냥 나와서 점심 먹고 뭐 필요한 거 올리브영 사고 올리브영 사고 뭐 이거 하는 거는 변함이 크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강남이랑 다른 지역 뭐 성수나 홍대나 뭐 이런 데를 비교를 안 해. 왜? 그런 데는 핫해서 가는 거잖아. 성수동 핫해서 가는 거잖아. 그 핫한 거 언제까지 핫할 건데. 부동산 특히나 건물을 사는 게 있어서는 짧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보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 핫할까? 핫한 가게들이 계속 핫할 수 있을까? 월세가 높아지면 거기가 그렇게 특색 있는 가게들이 유지가 될까? 압구정이 안 그랬는데 거기라고 그렇게 될까? 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핫플이나 아니면 세련된 것들로 승부하는 거 그 시간 지나면 또 허름해질 거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런 인테리어나 그런 음식들이 여기저기 퍼지면 아무 의미 없어질 건데, 그러면 직장인 상권이 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 직장은 때에 따라서 맘대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 거기는 꼭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뭐 청담도 뭐 좋고 뭐 어디 다 좋다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난 테헤란로라고 생각해. 사실 도산대로도 좋지만 테헤란로랑 왜 비교를 해? 이거 사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건 내 생각이야. 도산대로는 뭐 핫한 거나 아니면 뭐 유행 뭐 이런 게 주잖아. 물론 강남은 워낙에 이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브랜드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고 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거랑 테헤란로랑 비교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강남대로 쪽에 건물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게 이제 강남대로는 이제 강남역에서 남북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강남대로라고 얘기하는 게 그분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을 거야. 강남에 있는 대로를 강남대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제 강남을 강남역 주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외부에서 볼 때랑은 조금 달라. 이게 좀 더 재밌는 실사례도 있는데 그건 좀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그거는 강남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대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강남대로면 강남역 기준으로 좌우에 상업지인데 이쪽은 서초구고 이쪽은 강남구잖아. 역삼동이고 더 올라가면은 뭐 논현동이고 한데, 요 대로는 대부분 상업지지.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말하는 의미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차이가 있어. 하여간 중요한 거는 상권은 흥망성쇠라는 게 있어. 그렇지만 강남이기 때문에 죽어도 어느 정도 이하까지는 안 죽는단 말이야. 다른 지역 같았으면 이렇게 됐어. 왜냐하면 상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완전히 다 피폐해지는 경우. 지방 가면은 구도심, 뭐 신도심, 구도심 완전 작살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왜냐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꼭 모여야 되는 그게 아니었고 핫해서 갔었는데 핫함이 사라지면 그냥 절로 딱 가버리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생겨서 거기 인구가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완전히 옮겨가는 경우들도 있거든. 여기 사는 사람들 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강남은 그래도 죽더라도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단 말이야. 압구정이 과거보다는 못해진 그 시기가 많았지만 지금 다시 살잖아. 근데 그 사이에 안 좋았어. 그러더라도 거기가 완전히 철푸다고는 아니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명맥은 유지는 했지. 그리고 또 압구정에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젠간 되겠지 하고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에서 이거는 없지만 난 제일 확실한 거, 직장인 상권은 난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해. 테헤란로가 짱이지. 청담동? 글쎄? 근데 그 예전에 이제 통화할 때 많이 느낀 게 저희 다양한 직군들이 오시잖아요. 의료 쪽이신 분들은 도산대로를 맞아.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그게 혹시 특정 그 직군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도산대로가 이제 패션이나 아니면 엔터나 아니면 뭐 웨딩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 왜냐면은 협력사들이 다 있으니까 헤어나 뭐 이런 것들도 거기서 뭐 스드메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협력사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건물 가격 높은 걸로 보면 테헤란로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높은 건물들이 많지. 하다못해 스타타워, GS타워, 뭐 강남 파이낸스 센터, 뭐 GS타워 뿐만 아니라 뭐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고층 빌딩이랑 도산대로에 있는 맥시멈 가격이랑은 여기가 더 높지. 그치. 그래서 그런 상권의 흥망성쇠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강남 빌딩의 접근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유행 따라서 내지는 뭐 상권에 따라서의 부침이 없는 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재테크라는 게 100을 120, 13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100이 80, 70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높아지는 것만 신경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나는 추구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상권은 가장 확실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하고 어쩌고저쩌고 사무실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테헤란로 사무실 내지는 테헤란로 인근에 있는 사무실이 없어질 정도면요 지방은 끝. 그러면 강남에 있는 뭐 사무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안 돼. 그게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이미 없어. 무조건 미국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겠지.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봐야지. 그러면 직장인 상권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오피스 건물이 모여 있는 데면은 도로폭이 좀 작아도 오피스 건물이 모여 있는데 도로폭이 좁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오피스 상권이 뭐 일단 핫플레이스 상권보다 낫다. 이게 1등, 이게 10등이 아니라 여기에서 차이는 근소하지. 근데 난 이걸 더 선호한다는 거야. 안정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이거는 조금 요거랑은 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유도랑 레슬링이랑 비슷하지만 그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근데 나는 이게 더 안정성 높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권 중에 오피스 말고 그냥 일반 상권 중에서도 뭔가 조금 선호되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있으면 좋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그런 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상권, 그러니까 뭐 오피스 상권 빼고 그런 데서 위치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게 사실 그것도 참 건물 바이 건물이야. 건박원. 왜냐면 이게 뭐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빨 잘 닦아. 근데 봤는데 이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맞잖아. 그럴 수 있잖아. 패션도 괜찮아. 근데 제 취향 내 취향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건물마다 다른데 그게 왜 또 그러냐면 특히나 최근에 2, 3년 동안 건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래 점진적으로 올라야 될 월세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던 가게들이 와 하고 다 흩어졌단 말이야. 원래 위치가 좋은 위치야. 점진적으로 왔으면 점진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거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 확 된 게 와 좋다. 건물 주인들 신났을 수 있어. 근데 거기 있을 사람이 없네. 점진적으로 됐으면 물가 상승률만큼 점진적으로 됐으면 어차피 10년 갖고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요렇게 갔으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세입자도 있고 건물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해. 난 당장 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돼서 형성이 됐을 텐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되니까 와 나가버렸단 말이야. 들어올 때가 대기업 몇 군데밖에 없는데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특정 브랜드들에서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그런 데서 투자를 안 하고 안테나샵 굳이 필요 없어 온라인으로 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 비어 있는 거란 말이야. 위치가 좋았어. 근데 이걸로 파버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런 데는 오히려 후면 쪽이 더 낫거든. 왜냐면 후면은 높아져도 얘네들만큼 높아지진 않을 거니까. 얘네들이 상한선을 찍어주고 얘가 그 밑에서 올라가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가 밑으로 전세가가 형성되듯이. 이거는 출렁이지만 얘는 그래도 얘보다는 덜하단 말이야. 물론 역전세는 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이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서 얘는 그래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굴러가듯이 그런 상권에서 대로변은 물론 좋지만 상권에서야.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말한 오피스 상권 말고 일반 상권 그런 데서 얘가 괜찮긴 하지만 금액도 더 높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로변이 그러니까 급격히 상승하는 데서는 대로변이 오히려 좀 별로일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위치를 봐야 돼. 뭐 코너라든지 아니면 건물 규모도 봐야 되는 거고. 골목은 좁은데 건물이 너무 커버려. 그거 별로야. 주차가 잘 되면 되잖아요. 진입이 힘들지. 주차가 잘 돼도 왔다 갔다가 불편해. 건물이라는 거는 도로에 맞는 정도의 규모가 돼야 돼.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도로는 좁은데 안에 엄청 큰 건물. 난 그건 별로라고 봐. 자기가 쓰려고 지은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쓰려고 하면 뭐 무슨 짓을 해서 뭐 별명으로 짓든 상관은 없지. 근데 다음 사람이 그 가치를 안 쳐주지. 그래서 예전에 사업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의류였는데 그 큰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만큼 도로는 돼야 된다. 그게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랑 맞아야 돼. 예를 들면 예전 과거 문명 발달로 치면 이거 강이 흐르는데 물줄기가 조그만데 논을 겁나 크게 해. 그러면은 노가다가 심하잖아. 이게 물을 공급하기가 쉬워야 될 거 아니야. 도로가 결국에는 이동인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에서 어느 정도 보고 그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나서 디테일이지. 상식선을 벗어났는데 설명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맞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거는 분명히 탈이 난다고 생각해. 그러면 도로는 약간 거거일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도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달라. 도로가 너무 넓어버리면 발전이 안 돼. 그 주변이. 그 주변이. 왜? 차 타고 그냥 지나만 가버려. 차들이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그 안에 뭐가 형성돼 있고 뭐 이런 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방 가면 도로가 겁나 넓은 데는 별 의미 없는 데들이 좀 있어. 근데 강남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가 넓다. 강남에서는 도로 넓으면 좋지. 강남구 안에서는. 소장님 그 8번치 책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입지 8번치 얘기 들었을 때 아 맞아 하면서 그냥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풀어주시니까 오히려 더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책은 예를 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야. 내가 그거에 쓴 거는 강남에서 그 8법칙은 어디 가나 대입해 볼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를 걸러내는 용도로 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건물마다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복잡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닌 거를 골라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중에 괜찮은 거를 찾아내는 건 또 더 위의 기준이 되지.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핸드폰 쓰잖아. 들고 다니잖아. 그치? 쓰기 쉽지? 그치? 다 하지? 만드는 얘기하면 반도체 이거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작동하는 원리가 왜 알아야 되죠? 내 말이 그냥 오십시오. 내 말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쓰려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 부분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그냥 오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 빌딩 입지 8법칙 중에 도로와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얘기해보면서 뭐 상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그 틀을 가지고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맞으면 일단 다음 단계까지 더 살펴봐야 되지만 뭐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괜찮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